우리 대한민국에서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 내란을 저질렀습니다. 일종의 친위 쿠데타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 형사재판이 초입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흘러야 전모가 드러날 텐데 일단은 자료에 근거해서 평가를 해보면 영구 집권 그리고 북한, 중국, 러시아 이 동북아시아 쪽의 그 위쪽 세력 이것을 지향하는 국가 변혁을 시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미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자유세계하고 관계가 대단히 거의 정지되다시피 한 이런 실정입니다. 2024년 12월 3일 그 밤부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법질서 아래에서 정부, 그러니까 입법정부, 국회, 사법정부, 법원, 집행정부, 정부 이렇게 세 곳은 국가의 주인인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서 저 극악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제압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해도 상당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죠.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집행정부라고 하는 정부의 그 상층부에 내란 세력이 이렇게 불꽃이란 부분만큼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란이 일단 실패하고 나서도 내란 세력이 다시 돌아와서 그 실패를 회복할 수 있으면 그쪽에 가서 붙겠다. 이것이 현재 내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집행정부의 그 특정 세력들입니다. 입법정부에도 있습니다. 국회에도 내란 세력이 이렇게 붉은색을 칠한 부분만큼 있고 근래에 이르러 사법정부, 법원에조차 이제 보니 이렇게 붉은색을 칠한 이런 세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권자는 총체로서의 국민을 뜻하는데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인 국민들이 있죠. 이 개인인 국민들은 정치 성향으로 나뉘고 학연, 지연으로 나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종교로도 나뉘죠. 이렇게 아주 극소수, 전체 국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광화문에 모인다, 어디서 모인다 해봤자. 그러나 분명히 이렇게 붉은 칠을 한 내란 세력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환경에서 대한민국의 국법질서 아래에서 극악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제압해왔다고 이야기를 하면 선뜻 여기에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본류는 바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제압하는 일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크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헌법 제84조에 따라서 대통령이 내란을 저지르면 하는 부분이 되겠죠. 탄핵을 하기 전에 즉시 수사하고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 이쪽으로 제압하는 그런 과정을 밟아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제84조에 근거하여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고 공소 제기하는 이 일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고, 물론 현직 대통령이 친히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그런데 헌법 제84조에 따르는 이 헌법의 명령에 따르는 일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은 수사를 해야 하는데 이게 왜 어려워졌는가 하면은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대수술을 했죠. 몇 년 전부터 직접 대수술을 했고,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검찰총장 그쪽에서 이 일을 바톤을 물려받아서 같이 협조를 하고 해온 겁니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런 것이죠. 정권의 상층부에, 결국 국가 전체에서 권력층이 죄를 짓는 경우를 생각한 것보다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걸 막는다 하는 쪽으로, 범죄 혐의자 보호 쪽으로 인권 면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왔고, 그 다음에 권력 상층부는 수사기관을 조각조각 나눠서 강력한 수사기관을 없애는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수사기관은 힘이 약해졌지만 그 수사기관을 조종하는 더 위쪽에 있는 독재자가 이렇게 등장했을 때 얼마나 무력한가 하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죠.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을 저지르면 그가 설령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즉시 끌어내서 처단하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할 수사기관의 손발을 다 묶어놓은 것이죠.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이해하겠습니까? 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내란죄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잡아 넣을 수 있었던 겁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서. 그런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검찰에는 없어졌습니다. 뺏어버렸죠. 이걸 경찰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라고 하는 것은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수사하게 해놓았는데, 그게 또 내란죄가 직접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이제 대부분 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는 주로 재산범죄, 재물범죄 쪽에 초점을 맞춰왔죠. 지금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자 윤리라든지 이런 전면적으로 이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국회의원도 그렇고 대부분 돈 문제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이죠. 아무튼 좀 다행스러운 것은 공수처에서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 검찰은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는 삼각형, 세모다. 경찰에게 수사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그 당시에는 그런 말도 없었지만 그 당시에는 검찰은 경찰이 뭘 하겠느냐,
그리고 이 내란숙의 윤석열 측에서도 경찰이 뭘 하겠느냐 이랬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 물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경찰이 했어야 하는데 라고 시간이 조금 지났다고 해서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당시에 경찰이 수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걸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경찰이 헌법제 84조를 가지고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 경찰이 내란 공범입니다. 아주 중요한 공범이었습니다. 군이 투입이 됐는데 경찰이 그 숫자는 더 막대하게 투입이 됐죠.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에 경찰이 4,200여 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조지호 경찰청장 구속돼 있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구속 상태죠. 환자여서 조금 상황은 다른 사람도 있지만 이런 경찰입니다. 4,200여 명이 동원이 됐다. 그런데 그 경찰더러 비상계엄 내란 수계를 수사하라. 국민이 신뢰를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정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은 어디 나를 손 하나 댈 수 있나 봐라 하고 버텼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이 수사기관들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경찰을 주축으로 한 공조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사실은 검찰, 공수처, 경찰이 다 협조를 한 셈이죠. 이렇게 해서 내란숙의 윤석열을 체포할 수 있었고 구속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남 탓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쩔쩔매면서 제대로 못했다, 시간이 걸렸다 이러면서 나무라는데, 이거 현직 대통령을 헌법 집행을 한다고 하면서 잡아 넣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사람들 잘했다, 최선을 다했다, 나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다 보고 알고 있죠. 이때 얼마나 많은 험악한 일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내란 세력이 현존하는 가운데 처음에 체포한다고 하니까 대통령 경호처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국민의 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윤석열을 위하여라고 하면서 무력 저항을 했습니다. 이 경호처 제대로 벌을 해야 하겠죠. 책임 있는 자들의 이야기지만, 그 다음에 정부에 있는 내란 세력이 극력 대항을 했습니다. 국회에 있는 내란 세력도 그랬고 군중인 내란 세력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체포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속할 때는 더 큰 비극이 벌어졌죠. 구속할 때 이 내란 세력들이 다 나서는 것은 물론이고 군중인 내란 세력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새로운 내란을 저지른 것이죠. 이거 다른 나라 같았으면 분명히 이 진압하고 하는데 사상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공권력이 피해를 입고, 그리고 이 폭동을 저지른 자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가 하면 이 중에 치과 의사가 있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건으로 지금 자기가 치과 영업을 못해서 그러니까 보석해달라고 한답니다. 내란을 저질러 놓고. 그런데 이들에게 단호해야 합니다. 지금 이것이 얼마나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일인지 제대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헌법재판소도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헌재 재판관을 목을 따겠다느니, 헌법재판소를 불을 질러 버리겠다느니 이런 소리들을 하면서 거기에 환호하는 군중이 있죠. 이게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내전 중인 나라에 보면은 가고 싶지 않죠? 가는 곳곳에 반군이 총을 메고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른다. 우리나라에서는 총을 메지 않아도 이렇게 살해 예고를 하고 실제로 서부지방법원을 완전히 다 파괴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죽이겠다고 나섰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이런 내전 중인, 비록 우리에게 총기는 없지만 사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총기는 허용이 안 되지만 이 폭도들은 역시 반군이다. 반군이 설치고 서울 한복판을 걸핏하면 점거하고, 그런데 경찰은 이들을 보호하고 외곽에서 질서 유지만 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나라 국민은 여기 가지 마라. 각국의 정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헌법재판소는 재판소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현실의 헌법재판소 그 주인은 이 폭도들에게 둘러싸여 있죠. 어느 순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이런 위협적인 규모의 내란 세력의 저항에 맞서면서 윤석열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헌법과 법률을 지키면서 형사 절차로, 그리고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로 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제압하는 일을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 수괴 윤석열은 정말 악의 끝판왕이다. 이것도 왕이라고 해서 희희낙낙할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수사 절차에 전혀 협조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야기 들었죠. 인정신문 하는데도 이름이 뭡니까 해도 입 꾹 다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국민이 분노할 수밖에 없죠. 변호사를 수십 명을 선임을 해가지고 정말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생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절차를 지연시키고 대한민국의 법체제 자체를 공격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학설에서 이 부분은 좀 개선할 여지가 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허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냥 책 펼치면 나오죠. 그거 하나씩 붙잡고 계속 시비를 거는 겁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법체제를 흠 하나 없는 완벽 체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처럼 내란 저지른 자가 할 소리가 아닌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의 민주화, 발전이라면 발전입니다. 그 과정에서 너무나 충실하게 자리를 잡은 범죄자 보호 시스템을 100%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변호인단은 걸핏하면 방어권을 이야기합니다. 윤석열이 배고파서 빵 하나 훔친 장발장입니까? 호의호식하면서 나라를 뒤집어 버리려고 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이런 범죄자를 방어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이게 내란의 주축이 아니면 변호사 윤리에도 반하는 것이다 싶을 정도로 그러고 있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어렵게 구속을 시켰는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 직전에 그것도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석방이 돼버렸습니다. 바로 이래서 국민들은 이제 보니 저 법원에도 내란 세력, 내란 동조 세력이 있구나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들 정말 망연자실했죠.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가. 사실 이번에 이 법원의 구속 취소 재판은 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해서 위법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윤석열이 석방돼 버렸습니다. 이렇게나 내란 세력이 건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다시 내란 세력은 결집하면서 윤석열이 다시 복귀만 하면 너희들은 다 죽은 목숨이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이죠. 공무원들은 두고 보자. 이러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죠. 내란 수괴를 편들면서 우리는 임금님 편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대로 가서는 대한민국은 나라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 낙심한 국민들 또 이 내란을 제압하려고 하는 측에서는 검찰이 책임이 있다. 법원이 책임이 있다. 공수처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내란 세력이 나쁜 것이지 그것을 힘들게 막고 있는 수사기관 그리고 법원이 나쁜 게 아닙니다. 모두 잘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니 내란 수괴 윤석열을 제압하고 내란 세력을 처단하고 가라앉히는 완전히 끝을 내는 이 길에서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가다가 다소 길이 막히면 돌아가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내란의 작은 불씨까지도 완전히 꺼버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는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내란 수괴 측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법체제를 공격하고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았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 사건 하나마다 그래도 검찰총장 하던 윤석열이 거기 몇십 명이나 있는 변호사들이 잘 알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아마 조금은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깔끔하게 지워 없애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윤석열 내란 수괴 측의 주장은 100% 틀렸습니다. 내가 이것을 일일이 논증을 해주면 좋겠지만 이 사람들이 소모전에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코너에 완전 구석에 몰린 내란 수괴 측, 내란 세력의 주장일 뿐이고 그것은 100% 틀렸다. 조금의 불안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몇 가지만 대충 그 절차를 따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체포영장 청구하고 했던 그때 법원의 관할에 문제가 있다 이랬죠. 이거 문제 없습니다. 이것은 법률의 명문으로 있고 더구나 법원의 판단으로 그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공수처에서 처음에 이 사건을 이렇게 지금 수사권 조정 때문에
이도저도 하기 어렵게 해놓은 것을 이첩 요청했다. 공수처는 사실 그렇게 병력도 무슨 이런 그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왜 했느냐 이러는데, 공수처는 이번에 아주 큰 일을 한 겁니다. 공수처가 없었으면 내란숙의 윤석열을 눈앞에 뻔히 보면서도 오직 특검에만 거기에 기대서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공수처의 이첩 요청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좀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이걸 겁니다. 공수처에서 검찰에 이첩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검찰이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고, 또 재차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서둘러서 공소제기를 했죠. 그게 궁금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절차는 법에 따라 제대로 간 겁니다. 이제 뉴스 같은 데서는 잘 다루지 않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핵심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수처에서 검찰의 공소제기 요구 처분을 했다. 이첩했다는 것이 본질이 이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른 이첩이 아니고 제26조에 따른 공소제기 요구 처분입니다. 이것은 기자회견에서도 공수처가 밝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4조에 따라서 이첩을 하면 검사의 그 구속영장 처음 10일 있죠. 그 다음에 법원에서 허용해주는 10일이 또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6조에 의해서 공소제기 요구 처분을 하게 되면 검사의 수사권이 인정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 검찰에서는 우라가 치밀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수사권 조정할 때 싸워도 안 됐고, 게다가 검찰총장들이 대통령에게 거역을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 정말 될 대로 되라 하는 심정이었을 수 있을 겁니다. 검찰의 입장을 이해하죠. 그래서 수사권을 아예 인정 안 하면서 기소청 취급을 해버린 건데, 그게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른 겁니다. 검찰에서는 여기에 부글부글 해가지고 결국은 그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도 안 된다. 같은 취지로 그랬죠. 2번이나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검사에게는 구속기간 최초 10일 없었습니다. 또 연장할 수 있는 10일도 아예 없었던 겁니다. 검사에게 수사할 수 있는, 이 강제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허용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수사권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아마 이번에 상당히 뼈저리게 이 상황이 불공정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제기 요구 처분을 한 것은 문제가 없었고, 그러니 검찰은 결국 현행 법에 복종을 해서 구속 구공판, 단지 거기서 석방시킬 수 있는데, 석방시키면 좀 더 붙들고 앉아 있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최초의 10일 이내에, 이것은 공수처의 10일입니다. 구속 상태를 유지하면서 공소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검찰의 구속 구공판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국회에다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회는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권의 앞잡이가 된다고 해서 사실은 수사권 조정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경찰이 4,200여 명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냥 내란에 동원이 됐습니다. 전국에 있는 경찰이 동원이 되면 어쩔 겁니까? 사실은 경찰이 인권 침해를 하고 독재 정권의 손발이 되게 되면 그것이 더 민주주의를 압박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말할 수 없이 침해하는 그런 조직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비밀경찰, 아니 공개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수사는 검찰이 잘하죠. 결과적으로. 따라서 수사권 조정을 한 그 뜻을 살리되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게 얼마나 독재자에게 대항하는 데 무력한가를 우리가 이번에 체험했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이라는 문제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미 간 길을 되돌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검찰을 기소청으로 넘기는 것은 한번 보자. 경찰을 보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해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죠. 이렇게 공소제기를 하고 나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지귀현 재판장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해버립니다. 설명자료 이런 것이 공개되어 있는데, 지귀현 재판장은 내란숙의 윤석열과 그의 법정 대리인들이 주장하는 것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따라서 그게 옳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틀렸습니다. 다른 것은 따지지 않겠는데 형사소송법 명문에 여기에 위반했다 하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이번 지귀현 재판장이 있는 이 형사 25부는 위법한 재판을 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또 있습니다. 법원이 위법한 재판을 했을 때 그것은 무효인가?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헌법에 위반돼서 법률을 위반해서 당연히 무효여야 하는데 이것을 무효로 하는 그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제에서는. 그래서 무효가 될 때까지 언젠가는 무효라는 것이 인정되겠지만, 그래야 정의가 되겠지만 그때까지 유효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구속 취소, 석방된 것이 그대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절차로 그것을 깨뜨리기 전에는. 그래서 이때 즉시 항고를 해야 되느냐 이런 말이 나왔죠. 그러나 검찰은 그냥 석방 지휘를 했습니다. 검찰총장은. 그렇지만 논란은 있지만 이거 역시 문제는 없습니다. 뒤에서 볼 텐데 또 다른 점을 우선시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석방 지휘가 있어서 내란숙의 윤석열이 석방이 되고 나서는 소위 법조계가 시끌시끌했죠. 이 위법한 재판이 보통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왜? 현행법을 위반했으니까. 그러면 법을 이 지귀현 형사 25부에 맞춰서 법을 개정해야 하느냐? 위헌법률 심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판결로서 법을 위반해 버렸습니다. 그것도 법률을 반 갈라서 한 개의 조문을 반쪽은 유효하고 반쪽은 효력이 없다고 해버렸죠. 큰 죄를 지은 겁니다. 이 공무원은. 그래서 국회에서 다시 이것을 논의하고 하면서 다들 즉시 항고하는 것이 옳다고 했지만, 그러나 검찰은 추후의 즉시 항고도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한마음이 돼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것은 내란 숙의 윤석열, 그리고 이 내란 세력이 나쁜 것이다, 이들을 신속하게 진압하자, 이겁니다. 그러니 이번에 내란 숙의 윤석열이 석방되고 하니까 분노한 그 대중들의 요구도 있고, 국회 측에서도 그렇고 해서 별 이야기가 다 나오죠. 검찰총장을 탄핵소추하자, 또는 검찰이 즉시 항고 안 하고 법원의 말에 그대로 따르겠다고 한다면 구속기간을 날일자, 시간 시자입니다. 날로 계산하던 것을 시간으로 계산한다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겠다. 지금 이 반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구속기간을 줄인다 하는 것이 한없이 좋은 일이냐? 그러면 아예 범죄자를 강제 수사를 아예 못하게 하지. 수사 안 하면 어떨까? 자백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증거 있고 자백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것은 아니겠죠. 수사라고 하는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수사는 범죄를 없애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지금 보면 범죄자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할까? 범죄자가 어떻게 하면 좀 덜 억울할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착하다 이러는 것 같은데 크게 잘못된 겁니다. 수사기관이 정의입니다. 범죄자는 일단 악의 편에 있다고 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수사를 못하게 방해해서 어쩌자는 겁니까? 수사기관, 지금 내란숙의 윤석열처럼 반헌법적인, 법 배반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런 범죄자, 이런 사람에게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열흘이다. 그랬는데 그것도 중간에 빼고 뭐하고 하는데 여태까지 그게 하루에 걸쳐서 있게 되면 날짜로 친다 하는 게 영장실질심사의 경우에 그렇죠. 그동안에 처리해온 그런 전례도 있고 한데, 이거를 자기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런 꼼수를 쓰다 보니 법원이 법을 위반하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검찰 너희가 수사하기 싫으면 강제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을 팍 줄여줄게. 뭡니까? 결국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검찰을 협박하는 것이죠. 감정이 그런 건 이해하겠는데 국회도 그것을 멈춰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에 힘들게 같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게다가 이 협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참 싫어졌습니다. 국민들이 싫어하죠. 윤석열 내란 수괴 측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정부가 됐든 국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걸핏하면 협박을 합니다. 가만 안 둘 거야. 죽여버릴 거야. 공무원들한테는 너희들 우리가 손봐주겠다.
윤 대통령이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는 이제 인생 망쳤어. 이민 가라. 그러는데 이렇게 막 가는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제 국회나 이 내란 세력을 잡는 여기에 힘을 합하고 있는 사람들은 협박 같은 거 하지 말기로 합시다. 자, 그래서 공수처도 잘했고 검찰도 잘했고 법원도 잘했다. 그런데 이 법무부에 대해서는 좀 갸우뚱합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자, 지금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 이 내란숙의 윤석열을 수사하고 공소제기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분명한 문제점을 찾아냈죠. 바로 이 개혁을 하기 위한 수사권 조정, 그 여파가 이렇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국회가 진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는 범죄자, 범죄 혐의자를 보호하는 것을 위주로 했던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20세기인데 서구에서는 더 빠르죠. 19세기로 봐야 되는데 바로 이러한 시대가 이제 저물었다. 이제 이때는 백성을, 시민을 법으로 옥죄든 것이 군주든지 어쨌든 그 전제 정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독재자라고 해둡시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이런 시대가 됐는데 범죄자에게 무력한 법 절차라고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사권 조정의 문제점 반드시 다시 살펴야 한다. 그 다음에 법관의 양심에 대한 의문과 법관의 능력에 대한 의문이 이번에 제기가 됐습니다. 바로 직위원 재판장의 그 재판부에서 내란숙의 윤석열을 구속 취소하는 판결을 한 이것으로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 문제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법관의 양심에 대한 의문이나 법관의 능력에 대한 의문 반드시 풀어나가야 하겠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무부에 대해서 이게 법무부가 내란 세력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빨간 표시를 한 이런 내란 세력이 분명히 있다. 현재 법무부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죠.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도 하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박성재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내란 수사에 분명히 이 사람을 수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고 봐야 하겠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2025년 3월 12일에 국회 법사위 회의에 나와가지고 이번에 이 윤석열 구속 취소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면 위헌이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조선일보가 뽑은 기사 제목입니다. 다른 언론사도 다 이렇게 뽑은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석우 차관이 자기가 뭔데 이 즉시 항고하면 위헌이라고 하는가? 왜냐하면 현재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으면 그 법에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저게 위헌일까 아닐까? 위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법 집행이 왜곡되죠. 그런데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
3월 13일입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의 변호인단이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런데 그 첫머리에서 김서구 법무부 차관을 아주 칭송을 했습니다. 김서구 법무부 차관은 위헌 소지가, 이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면 위헌 소지가 높다는 점을 명백히 지적했다. 이렇게 그 내란숙의 측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김서구 차관은 원래 좀 싱글벙글하던데 굉장히 기쁘겠죠? 그런데 다시 보면 이 김서구 차관이 어떤 사람인가? 혹시 내란 세력인가? 이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열혈 내란숙의 거기 편인가? 그래서 국무회의 회의록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비상계엄 내란이 실패하고 나서 이제 충분히 시간이 흐른 때라고 할 수 있겠죠. 입장 정리를 할, 내란 세력에 붙을 것인지 말 것인지. 바로 이때 제59회 국무회의 회의록에 보니까 김서구 차관이 내란숙의 편에서 아주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서 올라왔는데 이거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거는 권력분리 원칙을 위반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면서 김서구 차관이 이 제안 설명, 거부권 행사하자는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 특검법안도 정부에 도착이 됐는데 이거는 국가안보 등의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의를 두 사람이 한 것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한 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송미령 장관입니다. 이 두 건의 특검법안은 위헌적이어서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송미령 장관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계엄의 밤에 2024년 12월 3일 밤에 그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뉴스를 보면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로 일관을 했는데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아주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그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하던 그 장소에는 종이 한 장 없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장도 없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진실성이 좀 의심이 되죠. 어떻게 그 안에 종이 한 장 없었을까? 이제 보니까 그 안에 테이블에 비상계엄 관련된 문건들이 쌓여 있었다고 하죠. 송미령 장관을 제대로 수사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빠져나갔죠. 그 다음에 이 토의를 하는데 법무부 차관 김서구 특별검사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두 건의 특검법안 거부권 행사하자고 하는 의결이 돼서 거부권 행사를 합니다. 제의 요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김서구 차관이 이제 색깔이 좀 있다. 좀 그렇게 봐야 하겠다 싶지 않습니까? 법무부는 그래서 세모 표시다. 여기 내란 세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또 어느 곳에서나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죠. 김서구 법무부 차관 그리고 윤석열 변호인단의 입장문 이것을 통해서 내란숙의 윤석열의 꼼수 지연작전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이번
즉시항고 관련해서 두 판 잡고 어느 쪽이어도 윤석열은 이익이다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첫째, 검찰이 그 얼마 안 남은 기한 내에 즉시항고를 만약에 안 한다 이러면 그냥 뭐 불구속 재판이니까 좋지 이렇게 하고 있고, 검찰이 그 기한 내에 즉시항고를 한다면, 그러니 3월 12일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 법원 행정처에서도 즉시항고 절차는 거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공수처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입장인데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이것이 항고가 그러니까 즉시항고를 하는 순간 윤석열 측에서는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안 받아주면 위헌소원으로 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아주 작은 핀을 하나 뽑아버림으로써 아주 덩치 큰 이 형사재판, 내란 형사재판을 중단시키는 겁니다. 위헌소원 절차가 끝날 때까지. 물론 헌재에서 이게 들어오자마자 이때 헌법 소원의 경우에 각하제도가 있죠. 이때 각하를 시켜버리면 또 뭐 빨리 갈 수도 있지만 헌법재판소에 부담을 주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절차로 가게 되면 이재명 피고인과 똑같은 작전을 쓰는 것이 되겠죠. 이재명 피고인도 이런 작전을 하나 더 쓰고 있고 재판부를 기피함으로써 또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고 그렇죠. 그것은 지난 방송을 참조하십시오. 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단지 대한민국의 그 사법 절차만 망가뜨리겠다. 그러고 있는데 어떻든 검찰은 추후에도 이 구속 취소를 받아들여서 석방을 한 이후에도 이 즉시항고 이거는 안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들의 꼼수도 읽어봤고 또 지금 얼마나 어려운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해서 이 어려운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누군가를 우리 내부에서 공격하는 건 하지 말자. 지금은 이 내부라고 하는 것이 소위 정치적으로 여권이니 야권이니 이것도 아니고 과거식으로 좌파니 우파니 이것도 아니다. 단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지키자는 쪽과 내란 숙의 윤석열과 내란 세력 편 이렇게 나뉠 뿐입니다. 그 중에 전자 앞쪽에 있는 우리는 비판보다는 이런 식의 책임론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정의를 이루어낼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자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윤석열을 탄핵 소추하는 측에서는 더 치밀하게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공판 절차가 더 넓게라고 해야 될까? 더 다양하게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지금은 윤석열에 대해서는 내란죄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훨씬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 수사기관들, 그 다음에 공소 제기한 측, 여기서도 아주 특히 더 치밀하게 대응을 해야 하겠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특별히 다루고자 하는 것은 법원입니다. 법원에서 이번에 구속 취소를 한 재판부, 여기서는 위법한 재판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주 무거운 문제입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서 국회에서 여기에 학설이 나뉘고 있습니다. 극소수설을 따랐습니다. 원래 극소수설 따르면 안 되죠.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은 학설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 해석의 문제도 아닙니다. 명문 규정을 위반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법원 행정처장이 그 이야기는 쏙 빼놓고 있죠. 그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13항 이야기는 입에 올리지도 않습니다. 왜? 명문 규정 위반이니까. 위법이니까. 그런데 이 위법한 부분까지 우리가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러서 국가 전체가 들끓고 있는데 현직 판사가 현행법 명문 규정을 위반해서 재판을 합니까? 이걸 또 탄핵을 하면서 질질 끌면서 그렇게 가야 합니까? 절대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자, 이번 재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관이 법률을 한 개의 법조문에서 적당히 잘라서 마음에 드는 곳은 유효하다고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곳은 유효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짓을 했습니다. 지기현 재판장의 재판부는. 여기에 대해서도 이미 설명을 많이 했죠. 자, 이번에 구속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제 새로 간략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보십시오.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보면 일단 구속기간이 10일입니다. 이번에는 검사의 구속기간은 제로입니다. 없었습니다. 공수처의 공조수사본부 거기에서 구속기간이 10일인데 이거를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이렇게 법률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딱 10일입니다. 연장도 안 됩니다. 그 10일은 언제까지였는가 하면 2025년 1월 24일 자정 혹은 24시 00분 그때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사하라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 그런데 피의자하고 수사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쏙 빼서 법원으로 가져가 버리면 수사기관에는 이 둘 다 없죠. 수사 못하죠. 그래서 법률로 그 시간은, 그 기간은 수사 못하니까 수사 못하는데 구속기간에 넣어놓으면 구속은 이 사람을 묶어놓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수사할 수 있는, 수사를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인데 쉽게 말해서 범죄자 빼가고 범죄 증거 빼가버리면 수사 못하죠. 그래서 그 기간은 10일에 안 들어간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10일에다가 더해줍니다. 그 빠져나간 시간은 그 더해주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바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13항이라고 하는 체포적부심사를 받을 때 그 시간을 더해줍니다. 이거 받느라고 법원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0일에다가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빨간 글씨 있죠. 여기에다가 10시간 32분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속적부심사를 받게 되면 그 시간도 더해주는데 뉴스에서는 이거 신청하겠다 하겠다 해놓고는 지금까지는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했으면 그만큼 여기에 또 연장이 됩니다. 1개, 2개.
지금은 모르기 때문에 비워놨습니다. 빈칸으로. 세 번째,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7항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신문. 그래서 이게 뭐냐면 구속 전 피의자를 신문하는, 그리고 이거를 흔한 말로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받았을 때 그 시간만큼 또 더해줍니다. 이번에 세 번째로 더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2025년 1월 24일 자정에다가 10시간 32분을 더해주는 건 체포적부 심사 받으러 법원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거기에 33시간 7분을 더해주는 거는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법원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 수사를 못한 것이죠. 법원이 데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주게 되면 2025년 1월 26일 오후 7시 39분이 됩니다. 그래서 검찰은 어떻게 했냐면 이 시간보다 47분 전인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에 공소제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니 기한 안에 마쳤죠. 법에 위반되지 않았습니다. 유효합니다. 그런데 지기현 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이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다 했다면 3개를 더 해줘야 되는데 지금 2개만 했다 그래서 2개만 더 해줬죠. 이거를 어떻게 시간을 뽑았느냐 하면 제214조의 이 제13항에서 요거를 더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왜 모릅니까? 법조문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사실은 여기 지금 1개, 2개까지가 한 조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요 빈칸인 이 부분은 있었다면 더해주는 것이지만 이 10시간 32분은 더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더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자료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이 분명하게 이 시간만큼은 수사를 더 할 수 있게 해줘라 라고 한 거를 뚝 잘라 버린 겁니다. 배제시킨 것이죠. 자, 이거는 이번에 이 재판부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은 이걸 날짜로 계산하느냐 시간으로 계산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이 제13항을 위반해버린 것이죠. 이거 효력 없어 이러면서. 왜 법원의 재판이 위법한 재판인지 이해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궁금할 겁니다. 모든 방송에서, 국회에서, 법원 행정처장도 나와가지고 이거를 날짜로 계산하는지 시간으로 계산하는지, 그런데 검찰이나 그 모든 이 수사기관에서는 날짜로 계산한다고 통일됐습니다. 그런데 법원 행정처장은 굳이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설이 있다. 예, 설은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법률에 무조건 따라야죠. 법률이 없는 곳에 설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날짜로 따질까 시간으로 따질까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하면 영장실질심사 부분입니다. 영장실질심사 여러분 기억하죠? 서부지방법원에서 새벽에 이게 나왔다 해서 거기 폭도들이 몰려 들어가고 그랬죠. 그럼 밤 24시를 넘어가면 날짜로 치면 이틀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33시간 7분이 아니라 48시간이 된다. 그 부분입니다. 날짜하고 시간을 따지는 것은. 그런데 이것도 지금까지 해오던 이
어디서 구석에서 그리고 자기들만 주장하는 설이라는 게 극소수설은 그렇죠. 자기들만 주장하는데 따랐을 때 33시간 7분입니다. 이거 우리 그냥 받아들여서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검찰의 지금까지 처리한 예에 따르면 48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월 26일 몇 시가 아니고 1월 27일로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날짜냐 시간이냐 하는 것은 1월 27일이냐 1월 26일이냐 하는 것을 나눌 때이고, 현재 지기현 판사가 있는 재판부의 재판이, 구속 취소 재판이 위법하다고 하는 것은 날짜와 시간 문제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이 제13항을 판사가 마음대로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 빼버린 문제입니다. 명백하게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사건을 이제 법원도 곤혹스럽겠죠. 위법하다. 그러니까 나도 이미 이야기했듯이 위법하지만 이게 무효는 아니다. 어떻게 할 거냐. 눈치를 보면서 얼버무릴 일이 아니다. 법원은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스스로 바로 잡으십시오. 바깥에서 이걸 밀고 들어가서 위법하니 무효라고 다툴 수 없다고 두면 법원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이 내란의 시국에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저 윤석열 피고인이 자주 쓰던 말로 오염된 재판부다 하는 것이죠. 지금 형사 25분가 그랬죠. 그 오염된 재판부다. 이거 그대로 가면 안 됩니다. 학설 논란 다수설 소수설이 아니고 구속기간 계산에 있어서 날짜냐 시간의 문제냐가 아니고 형사소송법 동일 법조문을 제 맘대로 잘라낸 위법의 문제다. 법원은 이번 윤석열 내란 재판, 이 재판부 변경하십시오. 아니면 지기현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십시오.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충실한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란죄라고 하는데 국가를 뒤집어 엎으려고 한 범죄입니다. 헌법 제84조에 의해서 끌려 들어간 피고인인데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그러니까 다들 우리 앞에 이렇게 큰 적이 있다.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다. 그것도 늦춰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다들 좀 더 용기를 내고 좀 더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내란을 완전히 진압할 때까지 힘을 내야 하겠습니다. 근데 법원은 지금 그 난처한 상황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행동하십시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